경향신문에 비거주 30억 이상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 종부세율 적용 추진 장특공제 감면액 상황 검토. 이게 만약에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거래가로 30억이라면 이건 정부가 미쳤다고 욕할 텐데 보니까 공시지가더라고요. 강남에 30억짜리가 아닌 집이 없거든요. 정부 공시가격 30억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3주택 이상 수준 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다고 검토하겠다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세도 공제액 상한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취소하겠다는 취지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입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국가가 끝도 없이 일가구 1주택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집을 지어도 끝없이 뭐 다가구 사람이 147채를 가진 사람이 1억짜리 147채를 가져서 140억을 가진 사람 뭐 세금하고 147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하고 둘이를 비교하면은 나는 147채를 가진 놈이 나쁜 놈이다. 그건 왜냐하면 147억을 가진 사람의 그 일가구 주택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147채를 가지고 있는 놈은 147명이 가질 집을 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147이면 한 가구 빼면 146명이 가질 집을 남은 것을 뺏어서 지가 찾고 가고 정부는 지어도 끝없이 갖다가 부동산 지어도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는 모든 국민이 1가구 1주택을 다 가진데 모든 부동산 정책이 몰입해야 되는데 너 경기도에서 8명의 가족이 사는데 서울에다가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직장 서울인데 퇴근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는 서울에 소규모 아파트밖에 못 산다. 8평, 9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8명이 가서 살 수는 없어. 그런 사서 세를 놓고 자기는 돈을 더 몰아서 18평짜리로 간다 이거예요. 모아서. 왜냐하면 뛰니까 작년에 샀으면 그 돈으로 샀는데 올해는 안 돼. 그러면 내년에 살라고 보니까 또 뛰었어. 이런 상태에서 18명이 살던 경도 사람이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그 방 2칸에 8명 못 산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어요. 나도 이게 경상도에서 우리 남편 직장이 경상도고 그거는 사택이 나오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서울집은 임대 놨어요. 지금 완도에 내려왔을 때도 100년 된 농간주택에 살면서 여기 뭐 고향 사람도 와서 못 살고 터세 나가서 나가는데 우리같이 외지 사람이 와서 뭐 터세 하면 못 살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뚝 떨어지니까 상관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서울서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몸빼 입고 와서 지그들보다 더 추접스럽게 앉아서 돌 파고 있으니까 안 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못 살면 다시 서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를 오면은 거기에서 4가구가 산다는 거죠. 1층, 2층, 뭐 지하 2가구 그러면 4가구가 사는데 내가 가면 다 내 쫓아야 되잖아요. 그 46년 가준 중에 뭐 여기서 안도에 와서 12년 귀촌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거 빼면 30년 넘게 내가 그 집사 살았죠. 애들 거기서 다 초중고 다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가서 뭐 2년 살아야 되고 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주거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뭐 보수를 뭐 낸다 이런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1가구 1주택까지도 예를 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7채를 가진 사람하고 똘똘한 147억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147채를 가진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서민들이 집 한 채 1억짜리 서민들은 집 한 채를 가질 것을 전부 뺏었다는 거지 않아요? 국가는 아무리 지어도 이런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러나 강남에 147억짜리 하나를 가진 사람은 나쁜 놈은 아니지. 그냥 그놈 가지고 몇 년, 수십 년 살았을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 지금들이 집값 올려서 그게 올라간 거지.
그래서 재정경제부는 26일 초고가 주택 기준 공시기가 왜 50년이 다 된 낡은 집을 가지고 최고가라 합니까? 강남에 있으면 다 최고가예요? 그래서 강남 주기를 문재인이 했잖아요. 재정경제부는 26일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공시가격 3억 원은 맞아요. 그러나 공시가격 12억이 안 될 집은 하나도 없어. 전부 그물망에 다 걸려. 그럼 우리처럼 85세 노인 뭘 벌어서 고구마 팔아서 뭐 어디 맨날 갖다가 뭘 돈을 갖다가 얼마나 내요. 지금도 빚 얻어서 재산세 내는데. 공시가격 3억 원을 초과 설정한 건 12억은 안 되고 30억 초과는 공시가격일 때는 괜찮고 공시가격이 아니면 이건 다 걸려요. 강남 사람 다 걸린다고요. 다행히 이거 여기다 공시가격이 30억 원 초과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냥 일반 30억이면 안 걸릴 집이 없어요.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정부 수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치로 몰리는 투여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나는 이렇게 강남에서 46년을 집 한 채 갖고는 이렇게 아이들 둘을 그 2살 먹을 때 산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이 완도 와서는 100년 된 이 동네에서 제일 낡은 집이에요. 아마 초과인데 아마 이렇게 기와를 뭘 좀 얹어 스리트를 올린 것 같아. 100년 된 집인데도 삶의 질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2300평 농사지어서 우리가 직접 농사지고 괭이로 파서 34개를 다 해서 엄청난 수확을 하죠. 그래서 염소라든지 이런 가축들은 우리 농작물을 먹여요. 비싼 법동도 먹이고 무슨 고구마도 먹이고 가축들을 다 그런 거 먹이는데 가축 사료비나 전혀 안 들어요. 우리는 전부 우리가 농작물로 우리 먹고 가축도 주고 그러니까는 서울에 강남에 산 놈 다 죽일 놈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완도에서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가치관의 차이지.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하고 자기는 5억짜리 집을 지방에서 갖고 있는데 하나도 안 하는데 서울 놈들은 많이 올랐다 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농가주택에서 이렇게 지금 12년째 사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지. 그렇다 해서 서울보다 더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들에 나가면은 사방에 쑥이니 냉이니 밭에 나가면 수박 농약 치지 않은 브로콜리니 양상치니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니까 수박 토마토니 무공해를 갖다 먹으니까 더 건강해졌죠. 그래서 지방의 것은 억울할 거 없어요. 지방에서도 모든 인생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다면 지방에서도 이게 정치 코멘트 하잖아요. 서울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 이렇게 보유자보다 장기 거주자로 바뀐 건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집 사놓고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 맞아요. 그런데 장기 거주한 사람은 우리처럼 30년 넘게 그 집을 사고 40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에 또 여기서 몸이 아프나 그러면 병원이 있는 서울 집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없는 사이 그건 내 가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와서 니들 주인이 와서 직접 사라 그러면 내 가구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가구가 갈 데가 어딨어. 그래서 전월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재정경제부는 26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정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 멍청한 놈들이란 거예요. 이게 1주택자가 147억 가지는 거하고 147채 1억짜리 147채 가지는 거하고 똑같이 되겠다는 거. 이게 나쁘다는 거죠. 이게 1가구 1주택의 주택 정책이 전 국민이 1가구 1주택을 갖는 걸 목표로 했는데 147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정부는 147채를 다른 집 없는 사람들 서민들한테 나누어 가지고 니는 147억짜리 한 채만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게 낫죠.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집이 부족해서 계속 지어도 끝이 없는 건 147채를 가진 놈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임대를 하지 말고 다 집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7채를 가진 사람하고 그래서 147채에 147억 하고 147억짜리 집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집 3채 값이 다주택자하고 한 채 가진데 고가주택하고 같이 매긴다 소리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집 3채 가진 놈은 3사람분을 한 사람이 가진 거죠. 근데 한 채를 가지지만 좀 똘똘한 집 한 채다 그런 것은 우리가 뭐 공산주의입니까? 다 똑같이 뭐 바둑판처럼 다 똑같이 찍어낸 거예요? 찍어서 뭐 똑같이 바둑알처럼 똑같은 집에 살 이유는 없죠. 물론 세금은 좀 더 거둘 필요 있지만 너무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고가 집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버리고 똘똘한 집 한 채로 몰리는 것이 그 현상이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니란 거예요. 147채를 팔아버리니까 147명이 집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로 하냐? 그 판 돈으로 차라리 147억짜리 하나 산 게 낫다. 국가 정책으로 볼 때.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로 올린 사람은 여러 채 갖고 있다 팔아버리고 그 대신에 다른 집 없는 사람이 가졌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똘똘한 집 한 채 사놓고는 지가 주거지를 안 했을 때는 좀 올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 거주하고 장기 보유하고 분리한 것은 잘했다 나는 그렇게 봐요. 현행 종부세 세율은 1, 2주택자의 경우는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세에 가중된다.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남의 것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계속 집을 지어도 끝도 없이 부족해요.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 표준 12억이 그 이하짜리 집이 강남에 몇 채나 되겠어요. 다 12억 공시지가 넘어요. 과세 표준 12억 초과 25억 이하 구간은 1.2주택자, 1.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2.0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 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최고 5.0이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것은 남이 가져야 할 거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경제 범죄죠. 국가가 많은 걸 지어도 끝도 없이 이런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감면에게 보유는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 제한이 없다. 따라 양도 차익이 큰 초과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도 좀 손해 보겠네 잘못하면. 그냥 얼마나 받고 되는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의 상한 설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율을 일반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2주택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줄이면서 일반 장기 보유 실거주 2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는 판세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 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뭐 하나 긍정하는 것은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거주를 해서 그 세금을 면제하는 그건 잘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는 또 재밌는 오늘 경향신문 비거주 30억 이상 초고가 2주택에다 다주택 정부세율 적용 추진 장특공제라는 기사였어요.
이건 해외 뉴스인데요. 이 KBS예요. KBS 뉴스예요. 7m 전봇대 꼭대기에 올라간 야생곰 끝내. 다급히 차를 멈춘 운전자가 전봇대 위에 뭔가를 보고 다급히 신고를 전합니다. 7m 높이 전봇대 꼭대기에 헐떡이고 있는 건 바로 야생 흑곰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외곽 고속도로의 인근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다급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곰은 감전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전봇대 꼭대기에 곰이 올라갔는데 나무인 줄 알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당시 목격자 영상과 함께 구조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빨리 갔다면 그 곰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에 당국은 마취총을 쓸 경우 곰이 추락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고압 점유 때문에 구조대가 접근하기 여의치 않는 상황이었다며 되도록 곰이 스스로 내려올 수 있게 그대로 두도록 접근 자제를 요청했으나 소식을 듣고 일부 구경꾼들이 몰려들면서 곰이 전봇대에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매달려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구경꾼이 몰려오니까 사람 보고 못 내려오는 거죠. 한편 전문가들은 야생곰이 사람이나 차량을 위협해 피해서 도망치다가 전봇대가 나무를 여기 올라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근데 사람이 구경한다고 다 내렸으면 곰이 내려오겠어요? KBS 뉴스였어요. 7m 전봇대 꼭대기에 올라간 야생곰 끝내라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산기도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감사합니다.